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론을 말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교변을 쏟아내서 그 발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인민일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이 베이징에서 중앙인민대표대회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를 해온 중요한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위대한 창조물이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고 모든 국가의 인민의 권리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 되고 소수의 외부인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또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또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이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고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봐야 하겠지만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뭐 이런 뜻이겠죠. 더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인민대표 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어서 시진핑은 인민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구두 약속을 얻을 수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선거 후에 이런 약속이 얼마나 실현되는지를 더 봐야 되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정치 과정과 정치 규칙을 규정하는지도 봐야 하지만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진정으로 집행되는지를 더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장식이나 장식품들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시 주석은 또한 세계는 지금 100년 만에 대변혁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도 경쟁은 종합적인 국력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고 이 제도의 우위는 한 국가가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우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증명한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흔들림없이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민주주의를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시진핑의 이날 연설은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시진핑의 독재체제, 특히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시진핑의 공산 독재 체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이런 논란을 정면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발언을 인민대표대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시진핑의 마오쩌둥 시대 회귀 논란과 함께 그동안의 이 정치적 관리를 깨고 3년임을 넘어서 사실상 시진핑 독재 체제를 확고하게 굳혀나가는 시점에서 이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정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은 중국식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은 공식적이며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중국의 주석이 되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전제 정치가 아니라 중국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이런 중국식 민주주의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날 이번 회의가 인권 탄압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서 중국이 자국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대학 친채농 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시진핑의 이번 발언이 인권과 가치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한 데는 오는 12월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에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초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죠. 그런데 바로 이 회의에 대만은 이미 참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집권 여당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을 이미 한 바 있죠. 자, 시진핑 주석은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중국식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도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국제적 모임에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을 초청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만의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도 일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와 반대로 가는 독재 국가다, 이렇게 이제 낙인 찍히는 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진핑 주석이 민주주의론을 설파하면서 중국의 반민주주의론을 주창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선거를 앞두고 떠들썩한 공약만 있고 선거 후에 인민을 위한 발언이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한 국가의 정치 자체가 민주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지도자의 질서 있고 합법적인 승계가 있는지, 국민이 국정과 사회, 경제 및 문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발언 역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치열한 선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유권자들이 신경도 별로 쓰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게 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미국같이 지지층이 나눠지지 않고 또 여론의 분열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중국식 민주주의 실상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진핑 주석이 이날 발언은 한마디로 궤변인데다가요, 허무한 자아도취까지 곁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우선 자신이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 이걸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그 선출 방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덩샤오핑 시대부터 주석은 2연임만 가능하고 다음 후계자에게 주석직을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을 넘어서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해서 바로 그 민주적 절차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민주적이고 또 독재라고 이 서방 세계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한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런데 시진핑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정권에는요, 투표하는 권리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시진핑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당 결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자유가 과연 있기는 합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에다가 지금 중국이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의 중국 아닙니까?
말로는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그러면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고 오직 공산당의 무궁한 미래를 위해서 인민이 공산당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로 변질시켜버린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민주냐 아니냐는 그 나라 인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민들에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유는 과연 좋습니까? 시진핑의 중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철저한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민족주의는 과거 중국의 저항적 민족주의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감성적 민족주의입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그저 평탄하게 살려면 부단한 자기 검열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중국이 이미 디지털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아는 것조차,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죠. 최근 들어서는 시진핑판 문화 대혁명까지 벌어지고 있죠. 국가의 모든 경제를 공산당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영 기업들을 공산당 체제에 복속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압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는 매체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조차 차단되고요. 심지어 SNS를 운영하는 것조차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 주도를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4일 미국 CNN은 유럽에 망명 중인 전직 중국 공안, 공안은 경찰 말하는 거죠. 이 공안인 지앙시의 증언을 인용해가지고 중국 서북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위구르족 집단 수용시설에서 쇠사슬 구타, 성폭행 같은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집단 수용시설에서 고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신장에는 이 유구르족 11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죠. 이 CNN에 따르면 이 지앙은 2014년 테러 퇴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장 근무를 지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전역에서 신장이 파견된 공안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지앙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기가 다 곤란할 정도로 그야말로 처절한 인권 유린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시진핑을 보면 그야말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독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외부가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국가 구성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면서 여기에 14억 인구를 디지털 감시망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사회에서 과연 그 인민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의미고요. 시진핑의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궤변과 자아도취식에 허황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진핑 시기의 종말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